이제 6월 A매치를 앞두고 다시금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강인 선수가 지난 태국 2연전에서의 맹활약했던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중국을 상대하는 이번 6월 A매치지만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여기서의 성적이 월드컵 시드 배정 등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비기는 것도 없이 이겨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고 다시금 이강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리그앙 데뷔골이 리그앙 올해의 골 후보에 오르며 화제입니다. 리그앙은 30일 공식 SNS를 통해 리그앙 올해의 골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이강인의 득점을 비롯해 달레르 쿠자 예프, 모스타파 모하메드, 라민 카마라, 카모리 둠비아, 안드레 아예우, 에돈 제그로바, 킬리안 음바페, 테지 사바니에의 득점이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올해의 골 후보에 오른 이강인의 득점은 리그앙 11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 나온 득점이었습니다. 당시 음바페와 이강인의 환상적인 호흡이 눈에 띄었는데요. 우측면에서 아슈라프 하키미가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음바페가 뛰어 들어가면서 흘려줬습니다. 이강인이 아크 부근에서 잡았고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강인의 슈팅은 좌측 상단에 꽂혔습니다. 득점 이후 이강인은 음바페에게 달려갔고 격렬한 포옹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득점 외에도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62분을 소화하면서 1골을 포함해 볼 터치 73회, 패스 성공률 100%, 키패스 1회, 크로스 1회, 롱볼 2회, 유효 슈팅 1회, 드리블 3회, 지상 경합 6회, 태클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7.8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로 맹활약했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주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덴벨레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후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더 많은 팬들이 오길 바란다. 팀과 환상적인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프랑스어로 글을 남겼었습니다. 이강인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흘려준 음바페는 박수 이모티콘과 함께 내 동생이라는 댓글을 달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환상적인 드리블이 파리 생제르맹 5월 이달의 스킬 후보에 오르며 화제입니다. PSG는 29일 공식 SNS를 통해 5월 이달의 스킬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드리블, 속임 동작, 스프린트 등 선수들이 보여준 기술 중 최고를 뽑는 투표입니다. 후보에는 이강인도 있었는데요. 지난 5월 12일 툴루즈와의 리그앙 33라운드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드리블 장면이 포함됐습니다. 이강인은 당시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동료의 패스를 받고 신들린 드리블로 단숨에 수비수를 제쳐냈습니다. 이강인 특유의 속임 동작이 돋보였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비수들은 발을 뻗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툴루즈전 이강인은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62분을 소화하며 패스 성공률 86%,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7.2점을 부여하며 맹활약을 인정받았었습니다. 현재까지 투표 상황은 이강인 선수가 61.2%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월의 스킬상은 이강인 선수가 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절대 안 뺏기는 이강인이라며 다시금 맹활약한 태국전 이강인의 탈압박 모습이 인터넷에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룩 힐킥 패스부터 자로 잰 듯한 환상적인 스루 패스까지 맹활약을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중원에서 태국 선수들의 압박을 요리조리 피하며 탈압박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선수들 2명에서 4명 근처에 있던 선수까지 5명 이상이 있었으나 이강인 선수의 볼을 뺏지 못하는 모습에 팬들은 절대 안 뺏기는 이강인이라며 극찬하며 축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에서 환상적인 왼발 감차로 물오른 감각을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가 태국 원정에서 충분히 회복한 후 맹활약을 펼치며 중요한 승점 3점을 따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시스트 1개와 선제골 기점 패스부터 맹활약을 인정받아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평점 1위를 달성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는데요. 이후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가 포옹하는 세레머니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포옹이 이미 예전에 관찰될 수 있었다며 올린 영상이 무서운 속도로 좋아요와 공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중국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세레머니 때 서로 안기려고 점프하다가 부딪히는 영상이 축구 팬들 사이에 웃음 유발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 더욱 따뜻하고 훈훈한 장면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한국 축구를 위해 더욱 더 맹활약할 우리 이강인 선수인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모든 국민이 지난 태국과의 1차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사태 이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몽펠리아와의 리그 경기 직후 비행기에 몸을 실어 후반 교체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는 태국전에서 빛났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후반 17분 교체 투입 때 활약했는데요. 30분여 뛰었지만 번뜩였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했고 크로스 성공 2회 등 공격 지표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이강인 투입 후 한국은 공격의 세밀함, 창조성을 회복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1대1 무승부에 머물기는 했지만 이강인 투입 효과는 확실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최근 소속팀 PSG에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합류 직전 몽펠리전에서 환상적인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에서 실질적 기둥 구실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술이 없는 팀에서 이강인의 창조성과 정확하고 예리한 킥은 필수였습니다. 강인하 해조라는 웃지 못할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3월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대표팀은 많은 변화를 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겨우 2번 하고 실전에 임했기에 갑자기 경기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 감독은 이강인의 시차, 컨디션 등을 고려해 베스트 11에서 제외했습니다. 팀 내 갈등과 사과 등 외적인 사건을 뒤로하고 그는 19일이 돼서야 귀국했었습니다. 선발로 나설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리턴 매치는 다른데요. 이강인은 다른 선수와 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태국은 첫 맞대결에서 예상대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원정에서 비긴 만큼 안방에서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태국은 본래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이 선발로 나오면 전반부터 날카로운 공격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상대 기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강인 선발 카드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국 방콕 원정에서 패배하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도 장담하지 못하는데요. 방콕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고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콕 원정에서 한국은 승점을 따고 돌아가야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방콕 원정에서 승점을 따지 못한다면 상상하지 않았던 2차 예선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방콕 원정에서 가장 최근 패배한 건 지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8강전입니다. 남자 축구 8강전으로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은 2명이 퇴장당한 태국을 상대로 당시엔 존재했던 연장 골든골을 얻어맞고 1대2로 무릎을 꿇으며 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울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 치른 방콕 원정 친선 경기에선 석현준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당시엔 친선 경기였고 경기장도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이 아닌 수파찰라사이 경기장으로 다른 곳이었습니다. 라자망갈라 원정은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만약 한국이 28년 만에 태국 원정에서 패한다면 한국과 태국이 승점 동률이 됩니다. 여기에 중국도 싱가포르와 텐진에서 4차전을 치르는데 싱가포르를 잡는다면 중국도 2승 1무 1패로 승점 동률이 됩니다. 물론 골득실에서 현재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 1위를 유지하겠지만 일단 전적이 동률이 된 이상 1, 2위 확보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48개국 참가로 늘어난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은 각조 1, 2위 팀이 3차 예선에 진출하고 나머지 팀들은 202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최종 예선으로 진출합니다. 최종 예선 통과에 실패하면 그간 한국이 이어 온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했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태국은 한국 원정 무승부로 결의의 참모습입니다. 태국은 한국전과 싱가포르전을 묶어서 티켓을 팔면서 손흥민을 표지 모델로 내걸었고 48,000여 석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원정석 티켓을 구하기 어려울 만큼 태국 현지에서 티켓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방콕 원정을 절대 방심해선 안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일방적인 태국 홈팬들의 응원을 모두 이겨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대표팀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분들과 국민들이 느꼈던 것처럼 확실한 차이를 주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 태국전에서는 멋진 어시스트나 골로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 태극전사들 이번 태국전에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